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데 월급에서 이것저것 빠지고 보면 벌써 절반 이상이 없어지고 결국 모이는 돈이 너무 적어서 막막해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우울해지곤 합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던 시절 지옥철을 견디며 매달 말일만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고 10일도 안 돼서 카드값에 핸드폰 비용, 보험료, 교통비, 식비 등이 빠져버리니 어느 순간 절반 이상이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유튜브와 책을 보고 정리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니 1년 만에 4천만 원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때의 저보다 더 빠르게 돈을 모으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무엇보다 돈이 되는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꼭 도움되시는 정보로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모으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한 기준 없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계획 없이 쓰다 보면 통장엔 어느 순간 돈이 남지 않는 상태가 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5030 저축 방법입니다. 5030 저축 방법이란 월급을 50%는 저축, 30%는 생활비, 20%는 여유자금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한 금융 컨설팅 기업의 연구에 따르면 수입을 세분화해서 관리할수록 지출의 통제가 쉬워지고 저축 습관이 더 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고정비와 변동비를 명확히 분리하는 방식이 세력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 교수는 사람들이 강제적인 저축을 부담스럽게 느낄 경우 오히려 소비를 늘리는 역효과가 난다고 연구에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여유자금을 설정하는 것이 꾸준한 절약 습관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죠. 5030 저축법을 3개월 동안 실현하면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익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조금 더 저축 비율을 높여볼 수 있는 거예요. 5030 저축법을 실현한 후 이제는 6030으로 바꿔도 무리 없이 적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한 미국 금융코치도 절약 습관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6030을 6개월 동안 유지했다면 이제 7030 저축법에 도전할 차례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저축과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재정적 안정성이 극대화됩니다. 5030, 6030, 7030 순으로 발전하면 무리하지 않고 재테크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저축 습관을 들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지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도 인간은 자제력이 약하며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댄 에리얼리 교수는 그에 져서 부의 감각에서 사람들이 감정적인 순간에 쉽게 지출을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번 달에 소비를 조절하겠다고 결심을 해도 세일하는 물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급여 통장을 2개로 나누고 돈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비율은 저축 전용 계좌로 자동이체에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연구에서도 자동 저축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 저축률이 약 81% 정도 늘어난다고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저축 계좌를 쉽게 인출할 수 없는 곳에 두고 CMA 계좌나 정기적금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CMA 계좌는 일반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투자로도 연계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후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면 계속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공부를 통해 돈을 자산으로 만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저축만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으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 저축이 아닌 부동산 투자, ETF 등 자산을 불리는 투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는 2020년 약 20조 원에서 2023년 30조 원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의 거래, 투시가 활발해진 결과이며 당근마켓이 이 시장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무조건 당근마켓에서 먼저 구매를 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적으로도 탐색 과정을 거치면 소비에 대한 욕구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검색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소비를 신중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필요 없는 물건을 판매하면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서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나눔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물건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평균 5,000원에서 약 2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료 나눔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비용조차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필요한 생활용품을 무료로도 받을 수 있어서 소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중고 제품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환경을 고려한 리유스 문화가 확산되면서 중고거래가 자연스러운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중고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필요한 물건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고라고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소비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레이싱카는 누구보다
정지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정비 없이 계속 달린다면 타이어가 터지거나 엔진이 과열되어 결국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절약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지나친 절약만을 고집하면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심리적 피로감에 쌓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절약 피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절약을 강요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소비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보상 소비로 폭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절약은 중요한 경제적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지만 보상이 없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절약 습관을 유지하는 핵심인 것이죠. 절약과 보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강화 이론입니다. 행동심리학자 BF 스키너에 따르면 보상을 적절하게 제공하면 행동을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 저축 금액을 달성했을 때 작은 보상을 주면 지속하기 쉬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지력의 유한성입니다. 로이드 바위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절약은 오히려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상을 통해 의지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보상이 있을 때 더 큰 동기부여를 느끼곤 합니다. 작은 성취 후 보상을 통해 도파민을 분비하면 더 지속적인 절약 습관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기반으로 적절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면 절약을 지속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해보자면 보상을 설정할 때 무조건적인 보상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동안 5030 저축법을 유지했다면 축한 금액 일부로 자기개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6개월 이상 절약의 목표를 달성했다면 여행 적금을 차곡차곡 모은 후 국내 소규모 여행을 떠나면 되시고요. 목표 금액을 모두 모았다면 1년간 꾸준한 재테크 공부 후 소액 투자를 시작해보는 것이죠. 보상은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장기적인 동기부여로 작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정말 만족하면서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는 소비 하나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홈플러스에서 1000원짜리 제로 사이다를 마시는 건데요. 원래 편의점에서 제로 음료를 자주 마셨는데 한 캔에 1800원에서 2500원씩 하다 보니 한 달이면 몇만 원은 쉽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홈플러스에서 1000원짜리 제로 사이다를 발견하고 맛도 좋고 용량도 많아서 바로 갈아탔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제로 음료는 보통 250ml에서 500ml 정도인데 마트에서 구매하면 같은 가격에 더 큰 용량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마시면서 돈은 절반만 쓰고 양은 2배로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작은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적되면 차이가 큽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쓸 땐 제대로 쓰되 아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아껴서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 이게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소비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생각보다 만족감이 크실 거예요. 반응이 좋다면 이렇게 영상 후반에 제가 직접 써보고 괜찮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 금요일날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